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글 작성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근데 뭐 기존에 제가 뭐 잠깐 이제 설명드린 부분, 파이어스토어에 이제 쓰고 읽고 뭐 하는 문제 수정하고 뭐 그냥 진짜 연습 게임으로 해본 거죠. 그래서 뭐 저 개발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지 강의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의 형태에서는 좀 더 뭐 설명을 하고 뭐 이러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연습 게임을 저는 걸친 다음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쓸지 그리고 실제로 글 작성하는 거를 할 때는 정성을 다해서 이제 해야 되죠. 이제 지금 약간 그 상황이 놓인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자, 그러면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뭐 제가 생각나는 게 지금 작성해 본 건데 타입을 정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할 건지 먼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폼 작성을 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정말 데이터베이스에 잘 들어가는지 그리고 뭐 그거에 어울리는 페이지 어느 페이지에 넣을 건지 뭐 모달로 넣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써볼 건데, 뭐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여기에서 익스포트 시킨 인터페이스는 아무 데서나 임포트 없이 쓸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포스트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그것들을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연습 게임으로 한번 만들어 놓은 것들, 그걸 토대로 이제, 원래 제가 작성해 놓은 거는 요런 포스트였어요. 요런 포스트인데 요거대로 하지 않고 이제 하면서 이제 느낀 게 있잖아요. 아, 저거는 필요 없고 저거는 별로다 해서 좀 진짜 필요한 것들이 뭔지 한번 짚으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같이 생각해 보면서 가죠. 먼저 이제 저는 이 블로그 뭐 이거를 작성하면서 중요한 게 저는 이제 블로그 형태로 이렇게 뭐 만들긴 했는데 이건 아주 개인적인 사실은 음, 그런 사이트로 만들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누가 이제 로그인을 해가지고 자기 일기장을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그만의 방을 만들어주고 싶는 거죠. 제 방도 있고 다른 사람 방도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본 거는 바로 누가 썼는지요. 누가 썼는지 그거를 이제 관리해야 되는 관리 목적으로 이 UID가 내가 로그인한 UID와 같으면 뭐 수정하고 뭐도 있다.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 그런 필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글에 대한 이제 마스터 키는 UID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표시되는 내용 있잖아요. 게시물 뭐 작성자 뭐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잖아요. 작성자의 UID를 넣으면 안 되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거기에는 보통 뭐 닉네임이라든지 뭐 이메일도 안 되죠. 요새는 이제 뭐랄까 그런 시대죠. 그 개인정보 보호의 시대랄까. 예전에는 뭐 막 주민등록번호도 막 인터넷에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상당히 위험한 시기죠. 지금은 그래서 약간 닉네임 같이 추상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디스플레이 네임이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존에 아마 강의에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요런 형태 말고 요런 형태 말고 스트링이 아니라 무슨 형인지 모르겠지만 파이어스토어에서 제공하는 형식이 있어요. 레퍼런스 형식이라는 거죠. 그 레퍼런스를 여기다 저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도 디스플레이 네임이 있고 내가 글을 작성할 때도 디스플레이 네임을 써. 그러면은 내 정보 수정해야지. 매미에서 몸으로 수정을 해야지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글 작성한 게시글마다 이 디스플레이 네임을 매미에서 몸으로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 형식을 참조 형태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참조만 되고 있을 뿐이지 그 참조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포스트가 10개야. 10개가 이제 이렇게 노출돼 있어. 노출돼 있고 거기에 사용자 이름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10개를 포스트를 가져오고 그 10개의 레퍼런스에 해당하는 유저들을 다 뒤져서 긁어야 돼요. 근데 또 문제도 있죠. 유저를 긁어올 때 유저의 네임이랑 뭐 지금 긁어올 게 몇 개 안 되죠. 네임이랑 뭐 포토 뭐 그 이모티콘 뭐야 뭐 그런 것들만 가져오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또 권한 그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약간 더 골이 아파요. 차라리 사용자 정보를 여기서 뭔가 이렇게 수정하는 거를 하면 수정이 다 끝나면 펑션스에서 어떤 유저가 변경이 된 거를 찾아서 이 포스트의 UID가 같은 애들을 디스플레이 네임을 싹 다 바꿔주는 게 오히려 옳다. 예, 뭔가 근데 이제 개발자로서는 조금 별로라고 생각 들었죠. 데이터가 두 군데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옳아요. 예, 이런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은 색인 정보기 때문에 얘가 그냥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나아요. 아무튼 그런 설명을 조금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와 더불어 그 이름 닉네임 같은 거 이제 표시해주고 그거와 더불어 어떤 뭐 이제 그림 같은 거 아이콘으로 뭐 이런 거죠. 요런 아이콘 제 얼굴 들어가는데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름이랑 뭐 저걸 표시할 수도 있고 이름을 표시할 수 있고 같이 표시할 수도 있고 이것들이 같이 있는 게 훨씬 좀 편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유저 어카운트 정보고 여기는 실제 포스트 정보인데 예, 타이틀 제목 처음에 폼 쓰면 제목 딱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있죠. 내용이 있는데 내용은 우리가 스토리지에다가 파일로 저장하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뭐 내용 없이 뭐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아쉽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글만 있는 제목만 있는 데도 있지만 이렇게 박시하게 해가지고 왜 글 조금 있고 사진 하나랑 뭐 이렇게 있는 작성 내용 조금 들어가 있는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요약본을 따로 저장을 할 거예요. 이게 뭐 예전에 지난 강의에서는 한뭐 100글자 뭐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는데 뭐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이제 팁탭이라는 에디터를 쓰기로 했잖아요. 팁탭에서 저장할 때 어떤 마크다운이니 뭐니 그런 걸로 저장하지 않고 제이슨으로 저장하거든요. 그래서 걸러내기도 되게 쉬워요. 그 팁탭에 제이슨 저장하기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거기에는 이제 문단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패러그래프가 어레이로 돼 있어가지고 첫 번째 패러그래프만 가져와도 성공해요. 예,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뭐 글만 가져온다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서머리 아주 적은 글자 정도는 저장할 수 있게 하겠다. 그 다음 이제 또 필수 요소 데이트 크리에이티드 앳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작성일이 되겠죠. 작성일인데 제가 이것도 뭐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예, 그냥 이런 식으로 저장하겠다. 지금 근데 이렇게 하면 또 큰일 나는 거예요. 프론트에 이게 지금 그 어드민 그게 들어갔죠. 여기 있는 거 쓰시면 안 되고 여기 있는 거 쓰셔야 돼요. 예. 지금 파이어스토어에 타임스탬프 하니까 마치 이거는 타입 같은데 여기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잘 보시면은 얘는 클래스로 돼 있어요. 얘네는 인터페이스죠. 예. 그래서 얘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가능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now 이런 함수 같은 것들 스태틱한 함수가 이제 내재되어 있죠. 그래서 타임스탬프로 그냥 관리를 하고 쓰던 뭐 1등 간에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데서 컴퓨티드나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원하는 데이트 형식이나 그 모먼트나 뭐 데이JS 이런 형식으로 포매팅을 바꿔주는 게 좋다. 그 다음 이제 수정 날짜가 이제 들어가겠죠. 수정 날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 태그스 같은 거 좋죠. 태그스 이런 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넣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포스트 페이지 이런 게 아니라 공지가 있을 수 있고, 뭐 일반적인 뭐 저기가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요런 타입이라고 해야 될지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타입. 그 다음에 카테고리죠. 이제 카테고리를 자유롭게 넣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로가 뭐가 될 거냐면 여기다 뭐 카테고리가 운동이면 운동에 무슨 글,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카테고리가 운동이고 뭐 어떤 제목 뭐 이런 식으로 URL을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 이하로 자유롭게 이제 뭐 쓸 수 있게끔 좀 해보려고 하는 게 계획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카테고리는 일반 공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 운동, 식사, 생활, 뭐 예, 잘 쓴다. 뭐 이런 게 카테고리가 되겠죠. 그리고 카운트를 썼는데 제가 베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 때 카운트가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요새는 지금 이런 게 많잖아요. 이제 조회수, 그리고 좋아요를 누른 수, 그리고 디슬라이크, 헤이트라고 할까? 싫어요도 한번 넣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뭐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리젝트, 왜냐 그 뭐 또 신고하기 이런 버튼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신고하기 뭐 그런 거, 그런 카운트를 넣고, 그리고 커멘트 단 횟수, 댓글이 몇 개 들어와 있는지, 댓글이 몇 개 들어왔는지 개수랑, 또 뭐 해놨지? 그리고 그러니까 첨부 파일은 몇 개가 있는지 뭐 이 정도 횟수. 물론 뭐 여기 안에 이제 포스트 안에 뭐 그런 내용들은 다 있을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뭐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한번 아까우니까 한번 이런 식으로 넣어놓기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게시글에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 갤러리 게시판 같은 거를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하다 보니까는 이미지 관련 이미지 관련 URL들을 잘 묶어 놓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들을, 예, 이미지 URL들을 딱딱 이렇게 넣으면 좋은데 요것만 있는 것보다는, 예, 그 정보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딱딱 나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미지가 하나가 있고 이미지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게끔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려면 약간의 정보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src로 해야 되나? URL src, 그 다음 alt는 뭐 그거 설명이죠. 그림이 없을 때 보여지는 거예요. 타이틀이 아마 그림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예, 뭐 이렇게 나오는 그거고, 그래서 요게 스트링이 아니라 여러 개로 있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제 글 넣을 때 하여튼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한번 베타로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굴러가더라. 근데 하다 보니까는 그거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생각한 건 뭐냐면 바로 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인이 글을 작성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포스트에다가 이걸 딱 작성을 한 다음에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이제는 좀 보여줘도 돼 퍼블리쉬에 요런 컨셉으로 이제 제가 했는데 다른데 제가 이제 글을 작성을 하진 않고 이제 작성을 하려고 하다가 뭐 그러니까 팁탭이나 그러니까 에디터 성능을 테스트하려고 딴 데서 이제 써봤을 때 요새는 뭐 그런 기능이 다 있더라고요. 뭐냐면 임시 저장이죠. 임시 저장. 그래서 제가 그 조금 약간 놀랬는데 있으면 상당히 편리할 것 같아서 예, 임시 저장하는 애를 따로 둬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글을 작성을 하러 갔을 때 이미 임시 저장이 되는 거죠. 임시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퍼블리시 진짜 뭐 보내겠어 하면은 포스트로 들어가는 거고 그 전에 다른 컬렉션에다 놓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 글을 불러올 때 여러분들이 관가하면 안 되는 게 그 뭐냐면 이제 얘네들을 그 정렬을 해야 되잖아요. 뭐 최신 순부터 할 건지 오래된 순으로부터 할 건지. 근데 항상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한 통 속에다 is published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where is published인 것만 아니면은 뭐 개인 거는 where is published가 아닌 것만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쿼리로 쓰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좀 옛날 방식이거든요. 그 요새는 좀 조각을 낸 다음에 그것들을 합체시키는 형태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완전히 정하진 않았지만 저는 이제 임시 저장소에다가 글을 그 페이지에 들어가는 순간 임시 저장소에 그냥 넣어버리려고 해요. 넣어버린 다음에 배포할 때 포스트로 하고 포스트 전에는 템프 포스트나 뭐 이런 데다가 저장을 하겠다. 그래서 이즈 퍼블리시드로 관리하는 건 좋지 않았다. 왜냐면 그 웨어로 그걸 하려면 뭐라고 하냐면 그 인덱스를 다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은 다 인덱스가 걸려 있어요. 디스플레이 이 누구인의 웨어로 찾아 하면은 당연히 되는데 디스플레이 네임이 매미면서 퍼블리시 됐으면서 태그가 뭐 있놈 찾아 이런 게 생각보다 좋지 않은 방법으로 구현하는 거예요. 걔네들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태그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접근법이 좋지 않은데 저도 아직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빼고 애드는 뭐 이대로 저장할 거니까 나중에 애드 할 때 이렇게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라 파일도 저장하기 때문에 좀 복잡해지죠. 일단은 현재 생각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형이 나온 거고 포스트 애드는 이제 지금 버튼 하나에 뭐 이렇게 됐는데 이러지 말고 이게 사실 URL을 제가 아직 못 정했거든요. URL을 못 정했는데 포스트에 지금 포스트의 인덱스에 일단은 포스트 리스트가 있고 포스트 리스트에 저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어떤 아이디에 이렇게 하면 넉스트에서 아이디가 그 파라미터가 돼요. 라이트 점 애드 점 뷰로 갈까 이것도 업데이트와 저기는 은근히 좀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성하는 거랑 수정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비슷하니까는 좀 같이 하려고 하다 보면 더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일단은
얘가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목이 안 좋지 이렇게. 페이지죠 결국. 기본적으로는 이거고, 라웃 이 아이디를 지금 아이디 폴더로 해놨으니까 포스트의 아이디에 애드의 아이디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일단 꺼내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지? 라우트는 유즈, 이런 것도 아주 편리한 부분이죠. 이렇게 하면 그냥 돼요. 왜 안 돼? 모르겠네. 아무튼 라우트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데브를 안 켜서 지금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얘는 잠깐만 홀드, 뭐 이런 식으로 안 할 거고, 지금 실제로 요 인덱스는 이제 포스트 리스트가 있고, 요 위에 Q 버튼 하면은 아이디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파운드, 이 안에 내용은 필요가 없고, 여기서는 이게 필요해요. to. 이 버튼을 따로 만들까 그냥? 그건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 to를 만들어 볼게요. to는 포스트에 먼저 임의의 아이디를 생성해 줘야 되거든요. 아이디를 어떻게 생성하지? 아이디를 생성하려면 유즈 포스트에, 안 만들었나? 안 만들었네. generated id는 어떻게 되냐면 도큐먼트고 포스트 콜렉션이면서 이렇게 하면 아마 되나?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포스트 콜렉션에서 한번 저번에 다뤘죠. 도큐먼트 레퍼런스가 생긴 거예요. 레퍼런스가 생겼고 이렇게 점 id로 하면은 참조할 수가 있죠. 그래서 generate id를 이렇게 그냥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const generate, 이거 얀데브 좀 먼저 시켜놔야겠다. 뭐가 동작을 잘 안 하죠. 일단 는 use post라고 해놓으면 얘가 익스포트 시킨 애들이 나오겠죠. generate id. 사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to는 이게 아니라 경로가 포스트에 뭐죠? generate id에 add. 아직 URL을 완벽하게 제가 정리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포스트의 id에 add라는 페이지에 들어가겠죠. 이거 왜 안 되냐? 다시 로드. 유즈 라우트가 아닌가? 라우트 맞을 텐데. 자, 한번 해보죠. 하면은 포스트가 있는데, 포스트고 요 버튼이죠 지금.
이 버튼을 누르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포스트에 제너레이티드 된 아이디에 add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너레이티드 된 아이디죠. 아이디고 add고 결국에 이 페이지를 지금 렌더링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디를 얻게 되었고 여기서 이제 쓰는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가급적이면 페이지 안에서 그런 작업을 몽창 하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컴포넌트로 분리를 시키자고요. 요 아이디만 그 친구한테 넘겨주고 어떤 친구, 요 친구를 써보죠. 그러면 얘는 이제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일단은 모양적으로 구분이 가려고 그냥 q 카드라는 걸 쓴 거예요. 여기에는 데이터를 받아야 되죠. define props. 그래서 id가 이제 들어오고 이 id가 들어오면은 add 할 때 add 할 때 그 id와 더불어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잠깐만 add 하는 걸 먼저 좀 써야겠구나. 다 좀 했을까? 아무튼 여기서 add를 하는 함수를 만들면 된다. 그리고 add post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다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const post는 형태는 post라는 형태고 여기 id랑 내가 봤을 때는 따로따로 갔으면 좋겠어. props.id랑 여기에 post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add라는 함수도 커맨드 클릭, 컨트롤 클릭으로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놨고 도큐먼트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이게 아이디가 없으면은 그냥 생성된 아이디로 아무렇게나 해서 만들어지지만 좀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 아이디에 그 내용을 채워 넣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씩 써보죠. 내용이 뭐였지? 일단 얘를 화면이 좀 너무 좁으니까 힘이 든다. 이걸 보면서 써야 되잖아 또. 그치? 그래서 뭐 UID나 이런 것들을 add 요 함수 내에서 지금 UID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유저를 뭐 해서 하는 함수를 요 안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얘를 단순화시키고 여기를 좀 복잡하게 하자고 뭐 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여기가 복잡한 게 나은 것 같아. 여기가 좀 복잡해져요. 요거 보면서 하자고요. 여기에는 먼저 순서대로 UID를 만들어 보죠. UID는 어떻게 얻냐? 쉽죠. 우리는 넉스트를 쓰고 있으니까 쉽죠. use 넉스트 뷰 파이어를 써서 쉽다고 해야 되겠구나. current user 이렇게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유저가 없으면 유저가 있으면 user.uid를 그냥 바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한은 둬야겠죠. if return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내용 파악을 할 수가 없죠. 뭐 때문에 안 됐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디로 보낸다든지 로그인을 하세요라고 써준다든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리를 하려 해요. 한글로 친절하게 써줘야지. 이렇게 유저 밸류가 없으면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해서 나중에 에러 처리하는 부분을 어딘가에 낼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할 때 먼저 저기가 필요해요.
로딩바. 왜냐면 이게 쓰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인터넷 때문에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하면 로딩이 되고, 여기서 오래 걸리는 애드는 10초가 걸리는 작업일 수도 있죠. 로딩바 빙글빙글 돌아요. 근데 탁 에러가 나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파이널리가 없으면은 빙글빙글 돌다가 그냥 계속 빙글빙글 도는 채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파이널리는 뭐냐면 에러가 나든 말든 어찌됐든 로딩은 펄스로 해줘. 에러가 나면 에러가 남겨진 내용을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쓰는데, 나중에는 뭐 그런 좀 저는 주로 그 스낵바 같은 걸 썼는데, 뭐 그걸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결정을 해서 뭘 해야겠죠. 자, 일단 기본 준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포스트에 UID 이제 얻을 수 있죠. 우리 먼저 저 순서대로 UID는 user.value.uid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네임, 디스플레이 네임은 user.value.display name이다. 근데 여기 빨간불이 떴죠. 왜 그러냐면 이 디스플레이 네임이 없을 경우도 있거든요. 언제 없냐면 그 전화번호 로그인할 때 디스플레이 네임 없이 들어가요. 널이에요. 스트링 오와 널이라고 하니까는 만약에 널이면 오아 파이프 두 개로 이렇게 쳐버리면 되죠. 빈 거를 그냥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포토 URL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얘가 스트링일 수도 있지만 포토 URL이 비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세 개는 마무리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이 필요하죠. 타이틀은 뭐냐면 여기서 레퍼런스 변수가 하나 필요하다는 얘기죠. 처음에 빈 걸로 하고, 있을 땐 title.value를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서머리는 뭐냐면 결국에는 컨텐츠를 따로 넣을 건데, 컨텐츠의 어떤 영역을, 요약본을 여기다 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음에 이제 그 에디터를 다뤄야 될 것 같은데, 그 순서가 그게 맞겠다. 콘텐츠는 비어 있고, 요 콘텐츠를 토대로 거기에 있는 내용에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거란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한 100글자만 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created as은 timestamp.now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타임스탬프는 좀 귀찮지만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유즈 포스트에서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이꼴 저꼴 보기 싫으면 그래야 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아무튼 그건 뭐 나중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그렇게 하지 뭐 바꾸면 되지. 태그스는 일단은 비워놓을게요. 이거는 좀 다른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구현해야 될 영역이니까. 그 타입은 포스트가 아니라 얘네들은 이제 적어놔야겠지. 뭐냐면 태그스도 적어놓자. 스트링을 여러 개 넣을 수 있는 형태다 해서 이런 식으로 넣고, 그 다음에 뭐였지 지금? 타입은 공지 일반, 그냥 기본적으로 일반으로 해둔다. 그 다음에 콘스트 카테고리는
일상? 마음에 안 드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은 카테고리는 나중에 카테고리 관리자가 필요해요. 카테고리를 지금 쓸 때마다 늘어나면 URL로 생각해봐요. 뒤에 이제 어디다 붙일지 모르겠지만 포스트의 카테고리라고 하면은 지멋대로 이제 막 나올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거를 어디까지 할 건지 뭐 자동차 게시판 뭐 그러니까 관리자가 그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된다 라는 생각도 있는데 일단 비워놓고 그냥 자기가 맘대로 쓰게 할까? 맘대로 쓰게 하는 것도 또 재밌는 아이디어일 것 같죠. URL이 자유롭잖아요. 어,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롭게 카테고리를 비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면은 요런 에러들이 자동으로 들어가겠네요. 타입은 얘는 타입 점 밸류가 없나? 아 이거 그건가 보다. 아 래프가 아니구나. 래프를 안 덮었어. 뭐가 그건가. 그냥 비워놓자. 타입 그리고 저리가 얘 가끔 얘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 카테고리는 뭐 이거고 그 다음에 뭐 있죠? 카테고리 카운트에 있는 친구들 다 뷰 0 처음에 다 0이죠. 쟤랑 같은 걸로 해야지 헷갈려. 헤이트 신고 들어온 거 신고를 뭐라고 하지? 리젝 저거는 거부인데 거부했다고 하지 뭐. 그 다음 요런 글들이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이미지스가 이미지스 밸류도 걔가 필요하죠. 지금 뭐였냐면 스트링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죠? 포스트 이미지였나? 포스트 이미지를 여러 개 놓은 거. 잠깐만 콤마가 없었구나. 콤마 1달락 됐죠. 1달락. 예.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가볍게 작성을 해보자고요. 일단은 제목인데 q 뭐였지? 이거 보면서 해야지 또. 얘네들은 자동으로 나오는 애고 콘텐츠 내용 타입은 텍스트 에리어 좋아. 그 다음에 카테고리 일단 순서상으로는 카테고리가 좀 위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카테고리가 위에 카테고리 정도 넣으면 되겠죠. 제목 넣고 카테고리 물론 나중에 맨날 나중에 미룰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단순히 이렇게 하는 건 좀 좋지가 않아요. 사실 뭐가 좋냐면 큐폼으로 얘를 감싸고 폼으로 감싸고 래프
이 폼을 이제 밸리데이션 해주는 게 좋거든요. 잠깐만, 여기도 생각난 김에 카테고리도 없으면 안 되지. 내용도 있어야 되고. 사실 이거는 최마지막 단계예요. 이 레퍼런스 폼으로 이제 지키려고 하는 건 뭐냐면 K사 일단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보자고요. 폼에 이렇게 깜깜해. 밝으네. 요걸 원하는 거죠. 이게 1차적으로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쓸 때 여기서 한 번 더 막아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막아줘요? 그 파이어스토어 룰에서 타이틀이 긴지, 뭐 콘텐츠가 뭐 어쩌기 한지, 뭐 그런 것들 막아주는, 우리는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보안에 항상 신경 써야 된다고 했죠. 요거를 좀 구현을 해보죠.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룰이 있어야 돼. 룰이 예제 왜 없지? 여기 있네. 그래서 룰은 아주 정적인 데이터니까 상단에다가 넣어줘야지. 여기에 여러 가지를 넣을 거예요. 뭐냐면 타이틀에 대한 룰 카피한 거. 그래서 요 밸류가 들어오면은 밸류가 V라고 하자. 그냥 V. 밸류가 있으면 밸류가 있고 밸류.length가 있어야지 된다. 룰 타이틀 이걸 이제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거든요. V 잠깐만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안 되지. 근데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타이틀 좋았어. 그 다음에 이게 타이틀이 근데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어레이에 넣고 어레이에 여기에 콤마가 여기 들어가나? 그렇구나. 그 다음에 카테고리 또 뭐였지? 내용 입력해야 되고 하나 더 있었잖아. 카테고리 로그인 필요합니다. 아니구나. 그래서 이런 룰이 있으면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 폼을 저길로 덮어요. 레퍼런스로 덮고 여기다 서브밋이 되면은 뭐였지? add 서브밋이라고 해야겠다. 어차피 이 페이지에서만 쓰는 거니까 add post가 아니라 서밋이라고 놓고 얘는 클릭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타입이 서밋이다. 디제베이블이 아니라 이거는 로딩. 뭐 이렇게 하면 되나? 그래서 add 페이지. add 페이지 아직 저기를 안 했구나. 잠깐만, 최종 점검 쓰고 이거 쓰고 카테고리 저쩌고 쓰고 모르겠다. 자, 이제 이 페이지를 add 페이지를 아직 여기에다가 안 넣었죠. 이 안에다가 이제 걸르면 되죠. 저 이름이 뭐였죠? post add. 근데 여기에는 id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id가 좀 빨간 불 떴죠. 왜 그러냐면 이 파람스의 id가 요게 파람스의 id잖아요. 요거는 이제 어레이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한 사실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얘는 분명히 스트링일 거야 라고 하는데
요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 이거 문법이 생각 안 나는데 뭐 콤마인지 뭔지 뭘 넣으면은 어레이로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악용해서 이제 뭐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는 주의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룰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룰인지. 포스트는 로그인만 돼 있으면 아무나 쓸 수 있게끔 지금 룰 작업은 안 해놨죠.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등록을 하면은 검사 바뀌었나? 왜 안 돼? 포스트 애드 보지. 좁아. 로딩이고 뭔가 들어가는 느낌이 안 들었는데. 큐 버튼에 서밋을 하면은 서밋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들어간 느낌이 안 들지. 동작은 하는 건가? 지금 여기 안에 이제 들어오긴 했네요. 그러면은 await add도 돼서 데이터가 들어갔는지를 좀 보면 되겠네요. 잠깐만, 데이터 보려면 콘솔에서 봐야 되죠. 지금 현재 콘솔을 열려면 로그인을 해놓고 아까 그 글이 등록된 것 같네요. 뭔가 이렇게 심심하지? 다시 포스트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 포스트 이게 포스트 어딨지? 포스트에 인덱스에 가서 포스트 리스트라는 애가 지금 이런 게 있어서 그렇구나. 이거 빼고 지금 불필요한 것들 다 빼야지. 아무튼 이렇게 됐고 리드를 하면은 다른 아이디가 생겼죠. 지금 다른 아이디 리스트랑 분리해야 돼요. 리스트에 뭐 애드가 들어있고 이러니까 그렇지. 아무튼 여기서 잘 안 썼으면은 룰을 정하지 않았구나. 여기다가 어쩐지 안 되더라. 룰스가 룰.점 타이틀이고 얘는 룰스의 카테고리, 얘는 뭐지? 콘텐츠. 다시 볼까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돼야 되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1차 방어선이 생긴 거죠. 1차 방어선이 생겼는데 좀 더 타이트하게 하려면 지금 폼이라는 걸 레퍼런스로 잡아놨잖아요. 얘를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const 쟤를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ref 저런 식으로 HTML 폼, 얘가 이제 결국에는 HTML 폼이긴 폼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폼은 뭐에 랩핑되어 있냐면 퀘이사 폼이라는 거에 랩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만 해도 이제 작동을 해요. 근데 타입스크립트가 힘들어하지. 왜냐면 폼하고 value.validate 요거를 해줘야 되는데 얘가 이 폼이라는 애가 지금 n이기 때문에 이거를 넣는 거는 아마 타입스크립트 제 ESLint를 나중에 깔게 되면은 에러가 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해줘야 되냐면 q 폼 맞나? 이건 좀 참고를 제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보트 q 폼 아마 맞을 거야. 그러니까 얘가 타입을 이렇게 하니까는 요런 체크를 해주잖아요. 지금 요렇게 써놨다는 거는 뭐와 같은 거냐면
이거와 같은 거예요. 얘가 큐폼일 수도 있고 undefined일 수도 있다. 왜냐면 이 빈 상태를 undefined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큐폼이다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undefined일 수 있으니까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결국엔 폼.value가 없으면 이렇게 해주는 게 맞죠. 그러면 아주 명료해지죠. 그러면 다시 이 8기 ch라는 아이디에다가 데이터를 밀어 넣고 저장을 하면 너무 빨라. 너무 빠르지 않나요? 로딩이 이거 빙글 도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잘 저장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이제 폼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좀 정상적으로. 물론 아직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많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하려다 보니까. 근데 뭐 희한하네. 이거 제가 이제 포스트 이거 베타로 그냥 혼자 만들 때 한 2, 3일에서 뚝딱 했는데 설명하려고 하면서 오래 걸리는 건지 참 이해는 안 가지만 좀 오래 걸리네요.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일단 폼에 저장이 되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잊고 가는 상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직 안 끝났어요. 왜냐면 이게 폼에 얘는 지금 텍스트 에리어가 아니라 우리는 팁탭이라는 거 써야 되고 뭐 할 일이 지금 많아요. 폼 작성이 웬만하면 완전히 끝내고 갈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사진 첨부해야 되죠. 태그 넣어야 되고 하니까 폼 작성만 한 달 해야 되지 않을까? 농담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폼 작성을 하자, 제대로 프로그램을 짜자 라는 느낌으로 하루에 그래도 1시간이라도 저도 한번 진짜 의지를 갖고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같이 만들어 보고 저런 개발자들이 고생을 하는구나 저런 쓰잘데없는 거에 지금 에너지 낭비하고 있구나를 같이 느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이걸 좀 저장하고 가야지. 맨날 까먹어. 이게 뭐였냐면 몇 번이었지? 그래도 몇 환지는 적어야겠더라고요. 글 작성하기. 목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못하겠네 더. 커밋 저장하고 푸시. 깃허브에서 한번 받으셔가지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든지. 근데 웬만하면은 코드 한번 써가면서 해보세요. 이 코드 얼마 몇 줄 안 되잖아요. 참조로 혹시나 뭐 철자 틀렸을까봐 그런 느낌에서 하는 거고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